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있었습니다.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정장 등 이제 3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는 그분들의 증언 중에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 실체 없는 메모지였습니다. 메모가 5가지 버전이 있다 그러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 또 보좌관한테 2번이나 변경한 것, 그리고 나중에 또 가필한 게 또 2건, 이렇게 해서 5번의 메모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5번의 메모가 5가지 실체를 반영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었고요. 네. 또 어제 뜬금없이 또 이제 그 원본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당초 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본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원본이 작성됐다는 것이 장소가 또 특정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조태용 원장이 CCTV를 공개한 것을 보니까 그 시간에 홍장원 1차장이 국정원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고 보면 홍장원 그 이번에 소위 말해서 내란 폭동의 아주 핵심 증거라고 하는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네. 5가지 실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첫 번째 했다는 그 원본도 장소마저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되는 것을 보면 그게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참 어제 아주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그 정도면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그건 말씀을. 국민께서도 판단할 것이고, 네. 헌재에서도 이에 대해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2명이 누구냐면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호 청장인데, 그 2분 발언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승규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총리께서는 줄기차게 계엄 당일 그 국무회의를 네. 소집을 했는데, 본인께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라기보다는 흠결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얘기해 오신 분이고요. 조지호 청장은 또 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증언 어디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밝힐 수 없다고 봤고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지금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그러니까 피의자 또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 지금 형수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본인이 아주 중병을 앓고 있고, 또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폐렴까지 있었다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가서 법원까지 거의 무균실에 가서 조사까지 하지 않았답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지금의 그 내란죄 프레임, 그런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그 당시 수사 당국의 그 무리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형사법 그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 등이 그저 지금 헌재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그 후보의 방어권, 피수준의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강승규 의원님은 그간 비상계엄의 정당성, 또 탄핵의 부당함,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네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우연성이 있느냐 위법성이냐 따지고 있고, 네네. 또 형사법적으로도 이것이 내란 폭동이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법적으로 헌재든 그게 법원에서든 제대로 따져야 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치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비상계엄 조치를 정말 친위 쿠데타 성격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 결국 비상계엄 조치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그 원인 등에 대해서도 아주 적법하게 과정을 따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헌재가 이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내란 폭동죄를 주 원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나중에 헌재 그 심리 초기 단계에서 네. 국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만큼 주요 원인 소추
탈수의 주요 원인이 없어진 만큼 이것을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국회에 어떤 헌법 소추, 탄핵 소추를 다시 발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형사법적으로 법원의 검사 수사당국과 법원에서 따져야 될 여러 가지 내란죄 등에 대해서 헌재가 이를 인용을 하면서 그 피소추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런 부분 등을 재판으로 채택하는 것도 2020년 형사법 개정에 그 준하는 거 그 헌재가 그에 준하도록 그 헌재 재판 과정이 준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이걸 또 위법하는 거 따르지 않는 거. 네. 그 대통령 또 탄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뭐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주 2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는 것이죠. 과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이런 그 탄핵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등을 제대로 헌재 재판 과정에서 따지고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 없이 그냥 초시계에 의존해서 90분 하면 반론권을 주지 않는다든지 대통령에 제대로 방어를 안 주는 것이 과연 이게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되는 거냐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헌재의 절차적 그 결함이 매우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25일에 변론 종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뭐 추가 검증 필요하다고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25일 뭐 변론 종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이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내란죄가 지금 제대로 충분히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조치를 발의했는지 네. 그에 대한 내란죄 이것이 내란죄 폭동인지 아니면 정당한 통치인지에 대해서 헌재에서 분명히 따져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지난 지금 10차 변론 과정에서 따져졌느냐 저는 네.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 부정선거를 제시했는데 저는 네.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에 동의하느냐를 떠나서 그런 문제 제기가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요구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정해놓고 뭐 그게 90일인지 뭐 3개월 내에 끝내야 되겠다는 것인지 그게 문영배 재판소장 등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저 탄핵 열차를 달리는 것이 과연 국민 이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해서 네. 국론이 분열될 텐데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네.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수사 절차에서과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영장 기각된 뒤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이라든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 4건 확인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그런 만큼 중앙지법에 각종 다양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를 해서 서부지법이 이를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해가지고 발부를 해서 체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주진우 의원이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그게 체포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또는 무슨 통신영장이든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공수처에서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7만 쪽의 그 증거 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4번의 네. 영장이 서울지법과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청구됐다는 거잖아요. 예, 예. 3건은 중앙지법 그리고 또 한 건은 동부지법에 청구돼서 그것이 기각됐고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가서 네. 서부지법에 소위 뭐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위 출신들이 판사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위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장 쇼핑을 해서 결국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당이 주장했는데 그것이 오늘 네. 증거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공수처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이거는 불법
체포 영장을 법을 지키지 않고 관할 지법에 하지 않고 이렇게 소위 말 영장 쇼핑을 통해서 위법을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윤곽근 변호인당에서도 주장했던 것처럼 네.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것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수사부터 네. 공수처의 수사부터 체포영장 그리고 지금 또 헌재가 우리법 연구위 출신이 8명 중에서 3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정 이념 평양의 법조인 우리법 연구위 그것도 후속 출신들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영장 발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다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우리법 연구에서 지금 명운이 걸려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강승규 의원님은 문영배 이게 우리법 연구회와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강승규 의원님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이제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사실 야권이 과반 의석 점한 상태에서 통과가 이제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대행 탄핵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법치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비상겹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은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법대로. 법치가 이 속에서도 지켜져야 되고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법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등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검찰 조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그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형소법에 개정돼 있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서 개정을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 열차를 무조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데만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그에 항의 방문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결국 문영배 재판관도 헌법기관이고 그러면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스스로가 우리 지금 우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위 재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저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고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여권으로선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100명이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 108명입니다. 다른 당에서 야당에서 동의해 줄 리도 없고 그래서 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발의를 할 때 과연 지금 좀 말씀은 소수당으로서 이게 과연 발의를 한다 발의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를 한다도 성공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서 의문도 있었고 또 이것을 했을 때 또 지도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이거를 발의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또 분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 밖에서 국민들께서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부당함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몫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 만큼 결국 의원들 개개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 만큼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자해서 동의를 했는데 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고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80명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실제 동의했던 분은 82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또 지도부에 있는 이유 등으로 지도부가 지금 이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섰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달라진다 달라진 이거죠? 얘기에 있어서 지금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분이 이제 취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80분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중요한 어떤 헌재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강승규 의원님은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집회 열리나요? 이번에 주말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이요? 거 있습니다. 거기도 가세요? 예. 저는 이번엔 참석을 하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집회가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가 있어 왔고 지금 네. 세이브 코리아 등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 대구 그리고 또 충남 천안 광주 등에서 이어갖고 올해 이번 주 대전에 합니다. 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지금 우리 헌법기관에서
법치기관에서 그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지만 법치기관에서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함 등이 너무 국민들 눈에는 많이 상존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헌법기관들이 정말 법치가 무너져서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고 법치를 살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난번 충남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헌재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고 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혹자는 금기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게 펼쳐질 때 워낙 그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게 마음속이나 이렇게 물밑에서는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강승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밖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법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마지막 수단이다. 그럼 헌재가 어떻게든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탄핵 소위 말해서 내란 폭동인지 아니면 통치행위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에 납득하지 않으면 많은 또 저항이 있을 거라고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고 제2의 뭐 조기 대선이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눈 시각에서 봐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책 이름도 나왔고요. 본격적인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리고 지금의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당시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 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였었고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의힘 내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재 지금 판단도 지금 남아 있고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헌재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긍한다는 것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금 국민 여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헌재 시간인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무슨 뭐 조기 대선이 등판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형사 재판도 곧 본격화되고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이것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 와중에 민주당 이른바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명태균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응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발의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1차 통과가 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등에 의해서 또 저희가 또 2차 재심의에서 기각시킨 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 등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대권 주자 후보 등이나 이런 또 관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한간의 뉴스들이 혹시 프레임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도 체제 등을 흔들고 또는 자기 뭐 여러 가지 후보 구도 등에서 뭔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분명한 바로잡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가짜 뉴스에 의해서 명태균 특검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참으로 그 두 얼굴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 진보 내지는 그냥 편향적 이념 일색으로 진행하면서 표가 보이면 거기에 얼굴을 싹 표변하는 그래서 뭐 중도 보수라고 본인을 아주 속여서 얼굴을 드러내고 라도 표만 준다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번에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지난번에 친기업적인 정책 반도체법도
것도 주시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네. 결국은 법안 심리나 저희가 산자 중에서 보면 반도체법에서 또는 여러 가지 관련법 상속세 등의 여러 가지 그 또 처리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은 실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다름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자, 탄핵 사태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이후에 어떤 전국의 주도권도 잡아 나가야 되고 어떤 그 전국이 펼쳐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 입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우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습니다. 네. 또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 있고 또 형사법적으로 법원에서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조치가 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당이 탄핵 프레임으로 어떤 공작이 진행이 됐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2년 평행적으로 쏠림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그 이유도 저희는 굉장히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요. 지금 탄핵 정국을 제대로 저기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탄핵 정국 비상계엄 정국이 왜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결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등이 나왔을 때 우리의 지금 체제 우리 헌정 체제 80년 체제 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